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53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53화는 1152화에 이어 헤럴드 왕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느 날 헤럴드는 인간 마을의 서커스에 갇힌 거인 여성 이다를 발견하고 마을을 박살내 그녀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이다는 헤럴드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따기를 날리죠. 사실 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서커스에게 일하고 있던 거였죠. 이다는 헤럴드에게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다의 영향으로 헤럴드는 성품을 고치며 타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반해 엘바프에 데려와 결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다가 순수 혈통이 아닌 점을 이유로 장로들의 반대에 결혼은 무산되고 이다는 마을에 머물고 헤럴드는 외교에 힘쓰게 됩니다. 수년 후 이다는 헤럴드의 아들인 하이루딘을 낳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헤럴드는 장로들이 전해준 신부감인 고위 간부 거인의 딸 에스트리다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에스트리다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점술에 집착하며 성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는 기이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럴드가 동쪽 여자 이다와 아이를 잊고 자신만을 사랑할 운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수년 후 헤럴드가 엘바프를 떠나 순단 중일 때 에스트리다는 아들 로키를 낳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사우론처럼 사악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트리다는 이에 경악하여 갓 태어난 로키를 명계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에스트리다는 헤럴드가 돌아오면 유산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신하들에게 압박하죠. 그리고 장면에 애기 로키가 명계에서 괴물들과 싸우는 몸에 상처투성이로 옹알이를 하며 보배로운 나무 아담을 타고 기어다니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에스트리다로 전환되며 에스트리다는 소리칩니다. 저 아이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었다. 헤럴드 왕은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장면은 국가 간의 벽에 곤란해하는 헤럴드의 모습. 이다가 하이루딘에게 네 동생이지라고 묻자 내 동생이 아니야, 엄마 아이가 아닌걸이라며 강하게 부정하는 어린 하이루딘의 모습이 나오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엘버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로키의 저주라고 전해진다.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1153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는 휴재라고 합니다. 다만 원피스 112권이 발매되며 질문 코너 SBS 등이 나오는 만큼 심심하지는 않겠네요. 이번 1153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크게 없습니다. 스토리만 생각해봤을 때 아직 큰 떡밥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1152화에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운명의 아이 샹크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152화에서 가바는 샹크스를 운명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원피스 세계관의 거대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단순한 사왕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최근 엘바프에서 샹크스의 쌍둥이인 피거랜드 샴록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샹크스를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를 한 번에 풀어주었습니다. 과거 레벨리에서 오로fon과 대면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던 샹크스가 아닌 바로 이 샴록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샹크스를 둘러싼 흑막설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샹크스가 세계정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모든 행보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샹크스의 목표는 바로 조이보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샹크스의 과거 행적을 뒤집어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속 샹크스는 오직 고무고무 열매 하나만을 위해 세계정부의 군함에 돌격했습니다. 이는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가 조이브를 탄생시킬 열쇠임을 알고 있었고 세계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샹크스가 루피 대신 팔이 잘렸을 때 환하게 웃는 샹크스의 모습, 그의 희생과 루피의 각성이 모두 운명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샹크스는 로저와 같은 말을 하던 어린 루피에게서 주의부위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팔을 내어주며 운명을 조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로저의 후계자이자 운명의 아이인 샹크스. 그런데 왜 그는 스스로 조이보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원피스가 있는 최종섬 라프텔의 비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의 단연 로저의 적단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 비능력자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유일한 능력자였던 버기는 라프텔 근처에 다가서자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라프텔이 악마 열매 능력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일 수 있다는 강력한 떡밥일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로저가 죽기 전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고 말했을 때 일본어 원문에서 거기는 바닥을 의미하는 뜻도 포함합니다. 이는 라프텔이 해저에 있을 수 있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늘섬을 찾았던 노랜드가 울면서 처형당하고 라프텔을 찾은 로저가 웃으면서 처형당한 대비는 노랜드가 하늘섬 위를 향했다면 로저는 라프텔 아래를 향했음을 암시합니다. 분명한 건 최종장에서 세계가 가라앉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라프텔이 해저에 있다는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악마 열매 능력자인 조이보이, 니카, 루피는 라프텔에 직접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병기, 원피스, 조이보이는 모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샹크스가 악마 열매를 먹지 않고 비능력자로 남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조이보이 니카를 돕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능력자가 갈 수 없는 라프텔에 가서 원피스를 가져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운명의 아이로서 조이보이가 될 루피를 찾아내고 그가 각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피가 니카로 각성했으니 샹크스는 자신의 다음 단계, 즉 슬슬 원피스를 가지러 갈 거라는 대사처럼 라프텔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샹크스는 자신이 운명의 아이임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운명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는 로저의 후계자가 아닌 조이보이를 돕는 자의 역할을 선택한 것이죠. 그의 모든 행동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고 그의 희생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로저 적단에 합류한 것부터 루피를 만난 것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과연 샹크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며 그가 가져올 원피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라프텔은 정말 해저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